자, 1311번. 자, 요거는 일단 등비수열에 대해서 뭐 제곱을 하거나 뭐 지금처럼 곱하거나 등비수열을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누거나 뭐 또 뭐 있냐 AN을 역수로 만들거나 등등등은 다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사실은 보자마자 사실 참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니은도 디귿도 뭐야? 식을 세워주는 거지. 그래서 얘가 AR N-1승, 얘는 BR N-1승 이런 거 봤을 때 얘는 뭐야? 곱하니까 AR N-1승, BR N-1승. 여기서 중요한 거는 R이 똑같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일단 그 뭐다?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R의 제곱에 대하여 N-1승이다. 그래서 어쨌든 등비수열이 되기는 된다. 알았지? 근데 문제는 뭐다? 공비가 R이 틀렸지. 그래서 니은 땡. 처럼 기억도 식을 세워주면 돼. 기억 바로 간다. 기억만 질문이었지. 뭐야? A 곱하기 R의 n-1승과 B 곱하기 R의 n-1승 뭐 할 수 있어? R의 n-1승으로 묶을 수 있죠. 그때 앞에 묶인 게 A 뿔 B. 첫째 항은 A와 B의 합이면서 공비가 R의 등비수열을 맞잖아요. 이거 참 알았지? 너 맞지? 응, 이해됐죠? 왜 틀렸대? 답은 5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됐죠? 다음 20번 가봅시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 자, 요거 이런 문제들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등차 때처럼 특히 등차는 많기는 한데 등차 때처럼 자꾸 쉬운 풀이를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등차 등비가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보통 풀어줄 때 또는 문제집 해설지가 제공하는 풀이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저렇게 생각하면 쉬워 라는 거를 자꾸 뭔가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하거든. 근데 그걸 찾으면 좋지 당연히 좋고 빠르고 훨씬 쉽기도 하고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등차나 등비는 일반항 공식이나 합공식, 중앙공식을 써서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가 일단 핵심이다. 알았냐? 그래서 이것도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뭐 하면 돼? 첫 번째 식은 첫째 항 A, 공비 R 그게 마이너스 64라는 식과 두 번째 A, AR, AR 제곱, AR 3승 과 세 번째 3, 4, 5냐? AR 제곱, AR 3승, AR 4승까지 를 더하면 마이너스 24다. 이 세 식을 어떻게든 연립해 주세요. 알았죠? 어떻게든 연립해 주세요. 사실은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좀 과하게 주어지지 않았어? 뭐가? 조건이. 왜? 미지수는 사실 AR 두 개잖아. 상관없지? AR 두 개잖아. 맞죠? 근데 식을 세 개나 줬다? 연립할 필요도 없이 뭔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가 목적이기는 한데 다시 말하지만 연립을 통해서 뭐야 연립이래. 그냥 저식 자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연립을 통해서 A 찾고 R 찾고 하셔도 됩니다. 알았는가? 이거 질문인 사람들. 자, 어쨌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AR이잖아. 첫 장 A, 공비 R. 첫 장에다가 R 배해서 두 번째 만드는 거. 맞지요? 이것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기만 하면 돼. 자, 가보자. 이 세 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립을 해야 될까? 조금만 머리를 써보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하면 되겠니? 일단 나는 요 밑에 식을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로 묶을래. 그래서 앞에 녀석은 AAR. 두 번째 녀석은 R 제곱으로 묶어주면 또 AAR. 그래서 뭐 A도 묶으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그건 묶을 필요 없이 AAR에다가 1 더하기 R 제곱. 그게 마이너스 80. 그런데 첫 번째 조건에서 얘를 마이너스 64로 줬잖아. 그러면 1 더하기 R제곱이 뭐란 얘기예요? 8분의 10인 것 같은데? 맞죠? 8 나눠서 마이너스 8 남기고 10 곱해서 마이너스 80으로 만들기. 됐니? 그럼 R제곱이 나온 거잖아. 이게 계산해주면 얼마야? 4분의 5지? 4분의 1이잖아. 그럼 공빈의 양수 이런 말 있냐? 없네. 아, 이것 때문에 두 개 나왔나 보다. R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됐음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조금만 머리를 써보자. 뭘 써주면은 수월할까? 아직 세 번째씩 한 번도 안 썼거든? 어떤 식으로 가져오면 좀 수월할까?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좀 쉽지? 그냥 냅다 대입도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일단 나는 요 두 식을 더 해볼래. 그러면은 A, AR 제곱, AR 3승, AR 3승, AR 4승까지 합이 얼마? 마이너스 88. 근데 얘가 마이너스 80은 말이잖아. 그 말은 AR의 4승이 나왔다 그렇지. 얼마? 마이너스 8. 근데 R 4승이 16분의 1이죠. 됐죠? 그러면 A 나오잖아요. 얼마야? 마이너스 64? 이렇게 나오네. 됐음. 그러면은 이제 이 식과 이 식 써보면은 R이 뭔지가 나오겠네. 얼마예요? 야, 잠깐만. 나 계산 잘못한 것 같아. 64가 아니구나. 128이네. 128. 그럼 어쨌든 요거 열려. 아까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R은 확정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 부호 때문에 식이 3개가 주어져 있나 보다. 어쨌든 첫째 항 알고 R 아니까 둘이 곱하면 답이죠. 답은 64. 답은 3번. 이해되었음? 요 결립하면 되겠다, 그치? 자, 갑니다. 다음 1359번으로 가보자. 자, 두 수 2와 4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첫째 항이 2고 12번째 항이 40이 되는 사이에 10개 들어갔으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생각하면 12개 되거죠. 어쨌든 제12항이 40이 되는 등비수열을 만들었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네. 뭐요? AN의 합 SN. 그 다음에 AN의 역수의 합 TN. 그런데 자, AN의 합 SN은 사실은 그냥 구하면 되지. 맞지? 자, 갑니다. 요 둘이 나눠볼게요. 또는 공비를 11번 곱해서 12번째 항을 만듭니다. 생각해봐. 얼마 곱해줬어? 20이잖아.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아래 11선에 20으로 남겨놓자. 자, 여기서 어쨌든 SN을 찾아보세요.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 12승을 바로 갈까? 항의 개수 승? 요거다 그죠? 그게 얼마? S12네 그냥. 그 다음에 T12 구하자. 빨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온다. 아까도 말했었던 건데 등비수열의 역수는 뭐다? 등비수열이다. 맞죠? 공비가 어때? R분의 1이 되는. 거꾸로 쓸까? 아니야, 이대로 가자. 첫째 항이 어때? 역수가 되는. 그럼 공비가 역수니까 순서. 공비가 역수니까 이념의 해석에 몇 배? 10배 승, 항의 개수 승. 자, 왜 그러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내가 뭐 첫째 항은 2라고 했지만 일단 A로만 생각을 하면 이거거든. 그러면 AN의 역수라는 수열은 이거 자체를 뒤집으면 돼. 그때 뭐입니까? 앞에 거 2분의 1 따로 가고 뒤에 거 R의 n-1승 분의 1인데 이 녀석을 뭐 해도 돼? R분의 1에 대하여 전체 n-1승을 생각해도 되지. 그래서 첫 등비수열은 역수를 만들면 첫째 항도 역수가 되고 공비도 역수가 되는 등비수열이다. 알았음? 그걸 바로 이용해서 TN 바로 구하면 편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한 건 뭐야? T12분의 S12. 이거 분수로 만들면 답이요. 맞죠? 그때 그때 식 정리를 조금 이제 시작해보자. 자, 일단 분모 분자 몇 배? 아래 12승배. 맞죠? 분모 분자를 아래 12승배. 여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가자. 여기다가 아래 12승, 여기도 아래 12승. 이렇게 가자. 간다. 위에 있는 노란색은 변화 없습니다. 이제 색깔 구분하지 말자. 2 곱하기 R의 12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 마이너스 1. 자, 분모로 간다. 2분의 1은 일단 그대로 둬. 분자부터 정리할게요. R의 12승 분배. 그럼 뭐야? R의 12승 마이너스 1. 얘는 분배. 근데 R의 12승을 통째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R 하나만. 그럼 R 마이너스 1. 그럼 R의 11승은 그대로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뭐가 보여요?
똑같이 생긴 거 보이냐? 등비 수열의 연립은 그래서 약간 뭐라고 했어? 좀 차수가 낮은 식이 차수가 높은 식의 일부를 그냥 담당하고 있는 식으로 연립을 많이 한다 그랬지. 알았죠? 그래서 통째로 다 약분되고 남은 거는 4 아래 11승. 근데 아래 11승이 아까 저기 20이었죠? 답은 80 하고 끝. 답은 4번. 알았음? 요런 식으로 연립된다. 끝. 68번 가보자. 정리. 일반항. 뭐 예를 들어서 A4와 A8, 뭐 A4와 A10처럼 두 개의 항이 주어지면 A, R의 n-1승 일반항 공식을 써서 연립을 하면 A가 나오지. 맞죠? 뭐 물론 몇 배 되니에서부터 R 찾고 시작을 하겠지. 맞죠? 자, 그런데 합이 주어지면 지금처럼 S4, S6 또는 S4, S8 이렇게 주어지면 방법은 다르나? 아니, 똑같아. 똑같이 그냥 식 써서 연립하면 됩니다. 첫 번째 S4. S4가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질문이 S8이거나 하면 좀 말은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냥 관계없는 거에다가 이상 저 멀리 20번째, 36번째 거 물어보니까 그냥 약간 첫째 항 공비 찾아서 일반항 찾으러 가는 중이다. 어쨌든 얘 뭐예요? 1-에서 공비 분해. 첫째 항도 모르지? A 곱하기 1-R에 몇 승? 4승. 항의 개수승. 두 번째 S6도 가보자. 1-S 공비 분해 첫째 항 곱하기 1-R에 몇 승? 6승. 됐죠? 그 둘이 각각 18과 40이라고 주어졌어. 이 둘이 이제 어떻게든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 상태에서 바로 냅다 나누기 해도 돼. 알았지? 근데 이제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은 우리 최근에 풀었던 문제인데 요런 느낌으로 오잖아. 1-R의 6승 또한 1-R 제곱에 대하여 3승. 즉 3승 빼기 3승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는 뭐임? 이렇게 되거든. 됐냐? 이 상황에서 이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뭐 바로 나눠. 알았음? 그럼 어쨌든 뭐야? 약분할 거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음? 1 더하기 R제곱 얘는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4승. 마치 R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주면 R제곱에 대한 2차식인 거죠. 이게 얼마야 지금? 42분의 18? 18로 약분이 안 되네? 42분의 18 뭐로 약분되냐? 6 6 그럼 크로스 곱해보자. 그럼 뭐예요? 7 더하기 7 R제곱 3 더하기 3 R제곱 더하기 R4승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R4승 마이너스 4R제곱 마이너스 4 계산이 왜 이래? 계산이 썩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딱 이거야. R제곱이 2 하고 떨어지는데 그지? 뭐였지? 이거지? 되나요? 그럼 R제곱을 좀 이상한 것 같아. 잠깐만. 썩 마음에 안 들어. 개수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3배가 안 돼 있구나. 어쩐지. 3할 4승이 되겠지. 자, 인수면 되죠? 1, 3, 2, 2. 그러면 마이너스는 여기 붙이면 되고 R제곱으로서 가능한 것은 2. 또는 이게 헷갈리면 R제곱을 뭐 X로, T로 치환해서 풀었으면 더 빠르겠죠? 어쨌든 됐냐? 마이너스 3분의 2는 아닌 이유가 제곱이라서 양수만 선택한 거다. 자, 어쨌든 R제곱 값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A 20분의 A 36. 자, 등비술이니까 일반항 바로 냅다 넣어도 답은 나온다. 어차피 우리는 누구? A는 약분돼서 R에 대한 얘기만 찾으면 되는데 얼마예요? 16승이죠. R제곱을 몇 승? 4승 하면 답이죠. 미쳤나? 8승 하면 답이죠. 됐죠? 답은 2의 8승. 얼마야? 256. 끝.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다음 또 73번으로 가보죠.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되게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뭐냐면 전체 항의 개수가 짝수계라는 거. 어떤 문제들은 저 항의 개수가 짝수계란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신고증이라는 문제집에서는 최근에 내가 다른 말에서 풀렸던 문제 보면은 그 항의 개수를 전체적인 항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찾고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다. 훨씬 난이도 높은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얘가 짝수계인 게 엄청난 힌트입니다. 왜요? 전체 10개라고 치면 홀수 5개, 짝수 5개. 만약에 전체가 20개라고 치면 홀수가 10개, 짝수가 10개. 맞지? 앞에 첫 장부터 시작해서 똑같 쭉 짝수계를 끈다 보면은 계속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반복되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전체가 몇 개? 2n개라고 쳐보자. 그럼 홀수는 몇 개? n개, 짝수도 몇 개? n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 지금 합이지. A3, A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n-1까지. 그놈의 합이 지금 182라고 주어진 거야. 두 번째. A2, A4, A6부터 해서 짝수 번째들 어디까지? A2까지 가보자. 그게 얼마? 546. 너네 이거 딱 보자마자 뭐 찾을 수 있어? 공비 찾을 수 있잖아. 왜? R을 곱해주면은 전체에다가 R을 곱해주면서 R 분배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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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해주다 보면 다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잖아. 다 얘가 된 거니까. 맞죠? R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 곱해졌어? 3이죠, 3. 그럼 공비가 나오는 거야. 되었음? 그럼 그걸 가지고 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개수 찾아가시면 돼요. 일단 뭐부터? 저 182와 546부터 먼저 다시 한번 이용을 해볼까? 간다요? 아니지?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어차피 첫째는 알지? 공비 알지? 그러면은 괜히 홀수 번째만 가지 말고 딱 수 번째만 가지 말고 전체로 가자. 싹 다 더. 좌변의 합 A1부터 A2n까지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곱하기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그게 더한 거 얼마야? 728? 이거네. 그럼 이 약분 해주고 나면은 결국 나오잖아요. 3의 2n승은 몇 승? 3의 6승이다. 3의 6승 729. 기억해 놓으면 편하다. 그래서 얘는 얼마? 3이네요. 끝! 전체 수열 몇 개? 6개. 됐나요? 예. 끝. 75번으로 가보자. 자, 요거는 아예 유형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지. 등비수열 합과 역수의 합의 관계. 무슨 관계 있다? 역수의 합 또한 등비수열의 합이다. 근데 첫째 항도 역수고 공비도 역수다. 아까 문제 풀면서도 나왔어. 그거 그대로 따져주면 되잖아.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제5항까지 합이 2분의 31. 뭐요? 첫째 항도 없고 공비도 없는 상황이네. 거볼까? 뭐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잠깐만. 그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모르니까 다. 아래 항의 개수 승 5개. 그게 지금 2분의 31이래. 왠지 느낌이 이거 뭐 2의 5승 32인 것 같다, 그치? 그리고 A로 마지막 마무리 지어주면 되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곱은요. 첫째 항 A, 둘째 항 AR, 셋째 항 AR 제곱, 네 번째 항 AR 3승, 다섯 번째 항 AR 5승까지 다 곱했더니 32이다. 뭐야? A의 5승에다가 R 몇 승? 뭐야 5승이야? 10승. 그게 32. 됐죠? 그럼 여기서 나온 건 뭐야? A, R의 제곱에 대하여 전체 5승을 한 게 32이니까 AR 제곱은 얼마? 2인가 보다.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적당하게 잘 연립만 하면 되는데 등비술에서의 연립은 A를 찾는다, R을 찾는다가 아니라 그랬지. 뭔가 식 자체가 덩어리로 여기서 그대로 사용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푼다고 했지.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녀석. AN의 역수들에 대하여 5번째 한 가지를 더했다고 치자. 이것도 뭐다? 등비술의 합공식. 그래서 뭐예요? 1 공비가 역수. 첫째 항도 역수. 1 공비 전체 몇 승? 항의 개수 승.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 또 몇 배? 또 R의 5승배를 해볼까? 그러면 뭐 나옴? R 하나는 분배, R-1분의. 5개 다 분배, R의 5승 마이너스 1. 거기다가 지금 A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 됐죠? 그리고 분모 몇 배? R의 4승배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 이걸 계산하면 되지. 맞나요? 자, 여기서 뭐가 보여? 이거 보이냐? 내로 들어가 있잖아. 이거 계산해주면 뭐겠어? 2A분의 31. 그래서 얘는 노란색 부분은 2A분의 31이 됐고, 그리고 분모의 A배, 그리고 R4승배까지를 계산하시오요. 계산됐죠? 2분의 31에다가 분모가 A제곱 R4승. 하나 더. 근데 이게 뭐야? 이 녀석의 제곱이잖아. 됐냐?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를 찾아라. 자꾸 R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등차 등비는 등차는 그래 봐야 1차식에 대한 두식이라서 그냥 더하기 빼기 적당하게 잘 하면 A와 D가 다 나옵니다. 근데 등비수열은 그 식의 형태 자체를 찾아줘야 돼. 그런 식으로 연립을 훨씬 더 많이 한다. 알았는가? 76번 질문 누구임? 74번을 왜 풀었? 75번 질문 누구야? 너 왜 말 안 해? 74번 왜 풀어주냐고. 아. 자, 75번. 뭐 다르나? 똑같잖아. 74번을 풀었는데 75번은 왜 질문이야? 간다. 1-공비분의 1로 하든 공비-1분의 1로 하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1-4의 몇은? 항의 개수승. 그게 얼마? 256. 두 번째 이식도 마찬가지. 근데 역수의 합은 뭐다? 역시 등비수열 합이다. 근데 첫째하고 공비가 모두 다 역수가 된 상황. 그래서 이거 쓸 때는 보통 이거 거꾸로 썼지? 기억나지? 그래서 분모는 공비-1분의 분자도 첫째 항에다가 뭐? 공비의 항의 개수승으로 더 많이 썼다. 왜? 그래야 분모 분자 R 10승배 할 때 위의 식이 그대로 나오거든. 알았냐? 어쨌든 이게 뭐다? 4인데 일단 정리부터 하자. R의 10승, R의 10승을 곱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숨차. A분의 1 따로 있고요. 얘는 뭐예요? 1-R이 10승이 되고요. 분모는 R 하나만 분배해주면 1-R이 되고요. R의 구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때 이 녀석에다가 그대로 예의식을 사용을 해보자. 이게 뭔데? A분의 256이잖아. 맞니? 그렇게 식을 다시 써주면 분모는 뭐임? 요거 앞에 A 까먹지 말고 A제곱 R 9승분의 256. 되었니? 근데 그게 4래. 처음에 4라고 주어져 있었지. 요거. 그러면 뭐가 나온 거임? A제곱 R 9승이 나온 거지. 얼마예요? 64네요. 되니? 자, 물어보는 걸 잘 봐. 분명히 얘랑 관련됐을 거다. 간다. A, 첫째 항. 10번째 항. 그냥 갈까? A, R의 9승. A제곱 R 9승. 답은 64, 5,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끝. 정리. 자, 76번. 7A는 첫째 항이 양수고요.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야? A1이 뭐야? A3에다가 A5를 곱한 게 A랑 똑같대. 저거 자체도 또 뭐다? 또 일반은 공식을 써보자. 그래서 세 번째 A3는 AR제곱, 두 번째 A5는 AR 4승. 근데 그게 뭐랑 같대? A랑 같대. 그 말은 뭐야? A 곱하기 R의 6승이 얼마?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치? 맞죠? 그래서 만약에 R의 6승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냥 A분의 1 이런 식으로 사용만 해주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요거 가보자. 이것도 뭐야? 등비수열에 대하여 역수의 합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승은 서로 똑같다. 그럼 또 비교하기 위해서 좌변에다가 몇 배? R의 n승배
자, 좌변 간다. R 하나는 분배. 그래서 R 1-R이 됐고, 그리고 R에 n-1승 하나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 분자는 A분의 1에다가 1-R에 N승이 되었습니다. 그게 얘랑 같대. 한 번 더 쓸까? 그럼 나머지 것들은 A 어디 갔냐?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똑같은 녀석들만 약분해 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뭐지? 양변에 A배. 그러면 우변에 A제곱. 양변에 R에 n-1승배. 그럼 얘는 R에 n-1승. 그게 1. 아, 끝났죠? n-1이 얼마겠어? 10이겠지 뭐. A가 제곱돼 있으니까. 됐죠? N은 13. 끝. 답은 3번. 대신 꼭 강조 계속하고 있다. 꼭 그 덩어리 자체를 찾아라. 알았지? 예. 79번 가보자. 자, 이 문제. 문제가 툴나게 길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지금은 수원이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거야.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보면은 잠깐만 있어봐요. 어떤 식으로 이 뭐에게 저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끝난 것 같지? 아니 여기도 있어. 이거를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집으로 만나봐. 가득 채워져 있을 거야. 문제 다 읽을 거야? 아니. 결국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뭐다? 아, 일정한 규칙으로 그림을 작게 만들어 가고 있네? 근데 그 일정한 규칙이라는 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등비수열.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어? 문제집의 해설을 보면 자꾸 등비수열임이 왜 등비수열인지를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 넷째 항 몇 개를 구해보면서 규칙성을 찾는다. 근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무조건 등비수열임을 이용만 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걸 제발 잘 기억하세요. 알았어? 그거 아니면 아까 같은 문제에서 첫 번째 거 찾고 두 번째 거 찾고 언제 다 찾아?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등비수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비수열임을 이용을 해서 합을 구하고 싶다. 뭐 한다? 첫째 항과 공비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간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공비를 찾다 보면은 첫째 항은 찾을 수 있는, 아니, 첫째 항을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은 다 튀어나와 있다. 일단 전체 한 변의 길이가 이자리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고요. 그때 중점들끼리 연결해서 정삼각형 A1, B1, C1을 만들면 된다. 닮은 비 끝 얼마? 됐죠? 됐죠? 그러고 나서 요 삼각형도 길이가 절반이 된 거지만 얘네들도 다 절반. 맞지? 그놈들에 대해서 또 중점 만들면 돼. 또 뭐가 되겠어? 또 절반. 닮은 비는 몇 대 몇? 그래서 2대 1. 맞지? 그럼 공비는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일단 뭘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그런데 조심할 거. 공비를 만드는 요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가 붙는데요? 개수 변화.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봐요. 지금 너희들 책에는 아마 색칠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했대? A1, B1, C1을 잘라냈대. 그러니까 남은 게 이거였지 처음에. 그지? 어?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에이. 아무튼 그리고 또 잘라내서 여기를 비워내고 남은 게 몇 개야? 요거 하나가 9개 남았지. 개수 변화 몇 배씩? 3배씩 되고 있지. 맞냐? 오케이? 그리고 닮은 비가 내가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나 길인 줄 알았는데 넓이네. 넓이면 몇 대 몇? 닮은 비가 2대 1이면 넓이 비는 몇 대 몇? 2제곱 대 1제곱 즉 4대 1이죠. 닮은 비 얼마? 4분의 1. 그래서 공비는 4분의 3이다.
또는 나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사실상 너희들이 딱 보고 봤을 때 전체를 4개로 자르고 그 중에서 하나 비워냈으니까 당연히 답은 3배죠.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문제들이 많아서 나는 계속 닮음 찾고 개수 찾고 그 닮음 찾고 개수 찾는 식으로 공부 찾을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장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틀리는데 첫 장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자마자 전부 다 정삼각형 넓이 공식 써서 4분의 루트 3에다가 2제곱 이러고 있어요. 맞아, 틀려? 아니지. 맞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알았죠? 오케이? 첫 장이 뭐야? 이게 아니잖아. 그지? 안 할 거잖아. 오케이? 자, 근데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는데 일단은 맞다. 뭐냐면 잘라낸 종이의 넓이의 합이니까 이 넓이의 합이네. 지금 색칠이 이렇게 돼 있냐? 거꾸로 돼 있지. 여기를 색칠해야 되죠. 잘라내고 남은 종이의 넓이의 합이 아니라 잘라낸 종이의 넓이니까 처음에 잘라냈다. 누구를? 얘를 잘라냈으니까 얘가 첫째 항이지.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얘네들이지. 그래서 어쨌든 개수 변화 3배 맞고요. 닮은 민 4분의 1 맞습니다. 4대 1 맞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첫째 항은 뭐다? 이게 아니라 이거지. 요 길이 하나야. 알았죠? 끝. 마무리 지어볼까? 답은 1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공비에 항의 개수승 몇 개? 10번 반복. 끝. 분문 분자 몇 배? 4배. 그러면은 분문 사라지고 얘는 루트 3 이건 것 같은데 답 찾아봐라. 어딨냐? 어딨어? 5번이야? 아, 오케이. 5번입니다. 됐나요? 네요. 할 수 있겠죠? 이거 조심. 첫째 항을 신나가지고 무조건 처음에 주어져 있던 거를 가는 사람들 조심하고. 알았죠? 두 번째, 공비 찾을 때 닮음만 찾는 게 아니라 뭐 개수 변화가 있다면 개수 변화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지? 97번. 어쨌든 목적은 공비술림을 이용하세요가 이 문제의 목적이긴 합니다. 지워도 되나요? 됐나요? 자, 보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무지성 연산이랄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뭐요? 1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승에서 빼기. 한 번 더. 1 R의 첫째 항 곱하기 1 R의 상승. 그게 6. 두 번째 식. 1 R의 A 곱하기 1 R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빼기. 1 R의 A 곱하기 1 R의 6승.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별거 아니죠? 자, 6N인데? 72. 자, 그때 이제부터 머리를 좀 쓰자. 저 식을 어떻게 연립할래? 식은 등비술의 연립은 항상 바로 가도 되나? 덩어리가 모일 것이다. 분자 1-R의 6승을 1-R의 3승과 1 플러스 R의 3승으로 묶어주면은 묶어서 1 플러스 R의 3승. 얘네들은 통째로 다 묶였네. 끝. 그게 지금 6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1-R 공통, A도 공통. 그리고 얘가 1-R의 6승, 1 플러스 R의 6승과 얘는 1-R의 6승 곱하기 1로 생각을 해주면은 1-R의 6승으로 묶어주면 남은 게 뭐예요? 1 플러스 R의 6승과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얼마? 72. 됐나요? 예. 끝. 그러면 이제 뭐해? 이 상태로 나누면 답 아니냐? 다 사라지고 A도 사라지고 얘들 합쳐 써주면 1 플러스 R의 3승 분의 1 그리고 R의 3승 하나 더
그게 12분의 1. 그럼 뭐? 이거 먼저 곱해주면 12. 이거 곱해주면은 마치 뭐처럼 풀 수 있어? 아래 삼승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풀 수 있겠지. 아래 삼승은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4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게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공비가 양수 이런 말 있지? 있네. 공비가 양수래. 그럼 양수는 삼승해도 양수겠죠? 아래 삼승이 3입니다. 됐지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 물어봐?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 한번 구해봐. 그럼 이제 요것도 뭐야? 등비수열은 중간에 듬성듬성 고른 것만 아니면 중간에 3개 뚝 잘라도 등비수열이죠. 1 공비분의 첫째 항 자리에 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곱하기 1 R의 몇승? 항의 개수 승. 그럼 R 3승 대신에 저거 넣으면 되고. 그럼 얘네들 어떻게 계산해요? R 9승까지 할 수 있겠다. 얘네들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아까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지. 이거 6에다가 R 3승 자리에 3 넣어봐. R 3 자리에 3 넣어봐. 그럼 이게 뭔지 나오잖아. 그걸 통째로 여기서 사용하면 되잖아.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꼭 A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R 3승이 3 이렇게 지점에 나누면 괜히 R 구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다시 한번 마무리 뭐 어떻게 안 해줘도 되겠어? R 3승이 3으로 나왔으니까 R 3승 자리에다가 3 넣고 3 넣고 그럼 요식 자체가 값이 나오거든. 마이너스 6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지? 그럼 얘가 뭐 마이너스 1 하면서 나오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 R 3승 가지고 제곱하고 R 3승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끝. 얼마냐? 플러스 18. 답이 안 나와. 3승을 해야 되구나. 마이너스 54 플러스 54 되네.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죠? 끝. 88. 첫째 첫째부터 n까지 합을 만족하는 등비술이 있다. A. 등비술 합이네. 여기서 사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 문제 이 유형이라 그랬지. 이거 기억나?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한 이게 뭐였다? 등차 수열에서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등차 수열 S에는 n에 대한 2차식 나와야 돼. 근데 상수항이 없어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그것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될 거야. 근데 첫째 항부터 반드시 이루세요라고 하거든. 그 녀석을 사실은 보자마자 답 몇 번? 1번 하고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등비수열 합공식 생각하면 된다. 잘 봐. 이런 상태를 띄고 있을 때 전개를 해봐. 이 꼴이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R의 n승항과 R의 n승이 없는 항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앞에 개수가 부호가 반대면 돼. 그럼 n승꼴로 만족을 해봐. 이거 지금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에다 플러스 k야. 얘네 둘이 부호 반대면 돼. k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알아서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한다. 물론 외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알아서 나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잘 안 쓰는 녀석인데 그래서 이 녀석도 사실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자체를 합했다. P와 Q는 부호 반대. 이걸 부호 반대. 이걸 알고 들어가면 더 편하다. 알았지? 그런 게 있기는 하다. 알았지? 알았냐고? 뭐 알겠냐고 이 자식아.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냐? 역수의 합의 최소니까 산술기하 써주세요야. 알았음? 그럼 답은 20 하고 바로 나오는 거지. 4번. 다시 그 풀이 이어가 볼까? R의 n승이 앞에 붙은 P 개수랑 요놈과 요놈이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Q는 마이너스 P, P의 부호 반대랑 같다. 그걸 가지고 이걸 써봐. 10의 P승이고 얘는 110 제곱에다가 10의 마이너스 P승. 그러니까 10분의 1의 P승이잖아. 그럼 역수의 합이 보이니까 산술계를 써주면 둘이 곱해 10의 제곱만 남잖아. 그래서 답은 20하고 끝나는 거라고. 원래는. 알았지? 원래 이 문제의 목적은 사실 그건데 이거는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노가다가 됩니다. SN 다시 쓰자. P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Q. 뭐 해야 돼? SMS를 해야지.
자, 그리고 둘이 뭐 합니다? 뺍니다. 빼면은 좌변에 뭐 남아? an. 문제는 두 번째 항부터. 왜? 이것 때문에. 왜? n-1이라는 그 표기 때문에. 그래서 n이 1일 수는 없잖아. s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2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만 일단 빼자. QQ는 사라지고 요네들을 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수가 낮은 놈으로, 차수가 작은 놈으로 보통 묶죠. 묶어보자. P도 공통인수, RMR 1승도 공통인수. 그럼 앞에 거는 R 남았고 뒤에 거는 1 남았어. 그래서 P 곱하기 R-1 곱하기 R의 M-1승이 나옵니다. 등비설의 형태 띄었죠? 이게 첫째 항, 또게 공비. 물론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 되기 위해서는 A1은 S1으로 다시 구해야지. 뭐요? PR 플러스 Q. 여기다가 n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만 여기다가 n의 1 넣었을 때랑 사실은 같은 값 나와야 되지. 맞죠? 뭐예요? 둘이 같다. 그래서 P랑 Q가 부호 반대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아까 그거 산술계열로 들어가는 거. 끝. 알았지? 원래는 이거다. 2번 가자. 동의됐어? 신기하죠? 하하. 그래서 어쨌든 알면 편해. 아래 n승. 근데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문제들이 장난쳐. 아래 n승 꼴로만 항상 주겠냐? 보통 어떻게 주냐면 지금처럼 어디 갔어? 이게 아닌데? 여기구나. 보통 이런 것처럼 막 n-1승 이런 장난칠 거야. 막 2n승, 2n-1승, n 플러스 3승 이러면서. 그때 너네가 n꼴로 만들어서 개수끼리 비교해야지라는 생각을 보통 잘 안 하거든. 그래서 보통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틀려. 애들이 저거 딱 보자마자 뭐하는 줄 알아? 마이너스 1 이러고 있어요. 왜? 3의 n승인데 3의 n-1승이다라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앞에 계속 없네? 1이란 얘기니까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진짜 많이 틀려가지고 요새는 내가 설명 일부러 잘 안 해요. 실수하기 너무 좋아. 어쨌든 2번 갈게요. 뭐야? 등차수열 AN이랑 등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 BN이 블라블라블라를 만족시킨다. 뭐 하면 돼? 칙 몇 개요? 4개잖아. 미지수 몇 개요? 4개일 거 아니야. 첫째 항 각각 A1, B1 또는 A, B. 공차 D, 공비 R. 미지수 4개잖아. A, B, R, D. 맞죠? 그럼 연립하면 됩니다. 자, 간다. 요 녀석 뭐예요? A 플러스 등차인지 등비인지 잘 봐라. A 플러스 7B 그게 8. 두 번째 얘는 뭐예요? BR 곱하기 얘는 뭐예요? BR 6승 그게 12. 세 번째 이건 뭐예요? A 플러스 3B랑 BR의 3승이 같다. 세 번째 이건 뭐예요? A 플러스 4D랑 BR 4승이 같다. 됐죠? 이 내식 어떻게든 너희들이 잘 열림만 하면 답이다. 알았어? 어떻게 연립할지만 너희들이 고민을 하면 돼. 그래서 머리를 조금만 써보자. 또는 생각을 좀만 잘 해보자. 보여야 돼. 뭐가? 똑같잖아. 2a 플러스 7d, 2a 플러스 7d.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 한다고 생각하면은 2a 플러스 7d가 나오면서 더 했지? br 삼성을 묶을까?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r이죠. 근데 그게 뭐랑 같대? 8. 됐어용. 또는 여기는 br 3승 더 했으니까 br 4승이라고 해도 돼. 다리 아파. 됐냐? 그때 이거 맞니? 맞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됐죠? 자, 이때 요 두 개 잘 봐. 또 보여? 원래는 BR 6승이었지만 그래서 B제곱 말 7승이 됐지만 이거를 이렇게 쪼개도 똑같지.
그럼 뭐야? BR 3승과 BR 4승에 대한 곱이 12, 합이 8, 2와 6이겠지 뭐. 근데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러면 곱하면 곱할수록 값은 줄어들어야 되네. BR의 4승은 6이고 BR의 3승이 6이고 BR의 4승은 더 줄어들어서 2. 공비가 3분의 1이었나 보다. 됐죠? 끝. 다시 한번 합해서 8 되고 곱해서 12가 된 건 6과 2밖에 없다. 알았죠? 그럼 공비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B 구하면 되고 B 구해주면은 ADLN식 두 개를 찾겠지. 그 두 개 가지고 다시 한번 연립해서 AD까지 찾으면 답이다. 문제는 이제 A만 구하는 거니까 도중에 답 나오겠지. 알았죠? 끝. 가자. H2, H3, H4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이거 자주 나온 얘기다. 이거랑 비슷한 문제 뒤에 행일에 있나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1차 함수인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의 생김새를 좀만 생각해 보면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에 대해서 큰 놈을 따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냥 최고 차이에서 양수고 1차 함수가 만약에 안 맞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구 따라간다는 말임? 2차 함수 거. 맞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일직선상에 세 점을 놓을 수 있냐 없냐? 절대로 없죠. 안 됨.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결국 H는 누구야? 근데 뭐 이참수를 내가 삐딱하게 그렸다. 이참수 따라가다가 1참수로 갈아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때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 세 점들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않니? 그런데 5를 섞었더니 등비술이 나오는데 쟤는 혼자 이참수로 떨어졌나 보지. 이해됐음? 끝. 이걸로 뭔가 마무리 지어줄래요?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음? 어디가 포인트? 2 넣었을 때는 2참수보다 1참수 꽤 크다. K에 대한 범위 하나. 3은 자동이니까 패스하고 4 넣어주면은 2참수 거보다 1참수 꽤 더 크거나 같다. 같아도 된다. 이 두 개. 이 두 개 같아도 된다. 오케이? 그럼 K 범위 또 하나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5 넣었을 때는 2참수 꽤 더 위에 있다. 역시 K에 대한 범위. 그럼 세 개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한번 쓱 찾아봐. 근데 아직까지 K 값이 아니라 범위로 나와 있을 거야. 알았죠? 그때 3일 때와 4일 때와 5일 때 2, 3, 4는 1차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등차가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등 B라는 건 아직 안 봤잖아. 그래서 이제 1차함수에 넣겠지. F3과 F4, G5 세 개가 등비를 이룬다 해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에 놈의 곱과 같다. 거기서 아마 K의 값이 뭐 두 개, 세 개가 나올 거야. 그때 아까 찾았던 K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답으로 써주면 끝. 이렇게 풀립니다. 보면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자, 2일 때는 반드시 1차께 2차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1차 함수를 따라갔었어야지. 맞죠? 그래서 뭐다? K가 1차 함수에 넣은 거. G에 넣은 게 뭐야? 8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3이냐? 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K 보면 하나 나왔죠? 4일 때도 마찬가지야.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돼. 다 넣어보자. 3K. 아유. 32-12 플러스 1이냐? 맞나? 다 넣었지. 16, 32, 12. 맞네. 힘을 하나. 보다 역시 크거나 같아야 돼. K 범위 나오죠? 그 다음에 5 넣었을 때는 얘보다 2차께 더 커야 돼. 얼마야? 50이잖아 이거. 31? 이렇게 돼야 돼. 그럼 K의 범위 나오잖아. K는 결국 7보다 크거나 같고요. 4분의 8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K의 범위가 나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2, 3, 4는 그러면 1차함수 위에 있는 거라서 당연히 등차수를 이루거든. 그럼 4는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나에서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는데 등비수를 이루는지는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나 F
아이씨. 50 마이너스 15 플러스 1. 아, 36. 땡큐. 그럼 9네? 아, 땡큐. 어쨌든 나에서 F4 1일차 함수에 4를 넣은 거에 제곱은 F3와 G5의 곱과 같다. 됐죠? 4 넣어주면 얼마야? 3K 제곱이니까 9K 제곱. 여기 넣어주면 2K. 여기 넣어주면 얼마지? 이거지 지금. 그지? 36. 그래서 뭐야? 여기서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데? 8이냐? 알았죠? 범위 맞는지 확인. 2개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 나오네. 이거만 써서도 되네 사실. 괜히 이랬구만. 알았죠? 끝이야. 마지막 1405번. 아, 여기는 요거 하나는 잠깐 쉬었다 하자. 1시간 넘어버렸다. 끝. 아이씨. 아무튼 그래서 1405번 아직 풀이 안 했지. 요 풀이 하고 나서 뭐 하냐면 오늘은 원리합계 쪽만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리합계를 좀 제대로 풀려고 제대로 시키려고 하는 거고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의 원리는 뭐다? 공식은 외우지 말자다. 너희들이 혹시나 요 뒤에 나와 있는 막 적금 이런 거 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잊으세요. 그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들을 못 푼다 너네가. 오케이? 내가 웬만한 거는 공식 외운 거는 뭐 그대로 가져가. 대신에 혹시 안 외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가면 돼 라고 보통 설명하지. 근데 원리학계 쪽 적금 쪽은 그냥 잊으세요. 공식 자체를 외우지 마. 무조건. 알았어? 항상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라. 왜? 실제 학교 기출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물론 나오면 땡큐인데 너무 쉬워서 그것도. 알았죠? 자, 어쨌든 1405번 일단 마무리를 짓고 가자. 첫째 항이 둘 다 6입니다.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둘 다 첫째 항은 6인데 AN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수열 B에는 공 B가 P인 등비 수열. 이래요. 맞죠? 그리고 자연수 P라 그랬다. 크기는 1보다 뭐 크거나 같을 거고 1보다 크네? 1보다 클 거고 양수고 뭐까지. 그래서 어쨌든 등차든 등비든 둘 다 점점 항의 값들이 점점 커져가는 놈이다. 맞지? 그때 한번 생각해봐. 1보다 큰 놈을 어떤 뭐 2든 3이든 4든 더한 놈과 곱한 놈 누가 빨리 변해? 당연히 곱한 놈이 훨씬 빨리 증가하지. 맞죠? 그거는 참고하세요. 어쨌든 그때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AN은 예를 들어서 첫째 항 6이지. 6부터 시작해서 좀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을 거야. 뭐 수익선상을 치면. 근데 BN은 어때? 첫째 항은 6인데 P를 딱 곱한 순간 좀 뚝 뛰어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얘네는 계속 같은 간격만큼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어때? 얘가 또 갑자기 펑 뛰어 올라갈 거야. 그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같아져야 되고 이 항도 여기에 일부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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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가보자. 응? 야,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까? 모든 항이 싹 다 겹치자. 얘는 일단 6P가 될 거야. P를 곱했으니까. 얘는 6P의 제곱이 될 거야. 문제는 이제 얘네인데 얘네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뭐랑 같아질지 모르잖아. 그치? 바로 6 다음 항과 같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 항과 같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 항과 같아질 수도 있고 세 번째 항이 같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P가 1, 2, 3, 4, 5, 6이라고 점점점점 해서 가정을 해야 되나? 일단 P가 1인 건 가능하죠. 맞죠? P가 1인 건 당연히 가능하니까 패스. 1은 아니네. 2부터 시작해야 되나? P가 2라고 가정을 잠깐 해보면은 2가 2라고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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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은 2가
두 번째 항은 뭐야? 여기도 하자. P가 2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첫째 항은 6이야. 그 다음에는 8, 10, 12, 14, 16 가는데 얘가 겹치죠. 그 다음 항에는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가 뭐잖아. P가 2면 6, 4, 24잖아. 짝수 번째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긴 해. P3 가보자. P3는 뭐야? P가 3면 뭐야? 6, 9, 맞지? 12, 15, 18, 21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얘가 뭐예요? 6, 3, 18입니다. 만족했네. 그 다음에 뭐야? 30 쭉쭉쭉쭉 커져가다 보면 얘도 만족하겠지. 얘가 지금 6, 9, 54거든. 그럼 36이고 공차는 3이니까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적용되나 보다. 잠깐만. 이 두 항을 빼보자. 6으로 묶어주면 P-1이죠. 이게 뭐면 돼? 공차 P의 AN의 공차 P의 배수면 되지 않냐? 결국 이 두 항을 뺀 거는 등차수열에서 몇 번째 항과 첫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뺀 거잖아. 그럼 공차의 배수꼴이 나오겠지. 항 3개 차이는 만큼 나면 3D가 나올 거고 5개만큼 차이 났으면 5D가 나오겠지. 어쨌든 공차의 배수꼴이기만 하면 되네. 그럼 일단 P가 2나 3은 당연히 되지. 왜? P 자체가 6의 약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6도 되겠죠. 그런데 P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P-1 자체가 그 약수로서 P를 가질 수 있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일, 음. 그럼 답은 10이 나오고 끝일 것 같은데 지금? 넣어보자. 그래서 어쨌든 P가 2나 3이나 6은 볼 필요도 없이 맞다. 아까 말했듯이 왜? 이거 자체가 P의 배수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P가 4인 거 한번 생각해. P가 4가 되면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돼요? 18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4죠. 4의 배수가 안 되죠. 탈락.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만 몇 개만 더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P가 예를 들어서 5면은 이거 자체가 6 곱하기 4니까 24. 5의 배수 안 되죠. P가 6이면 이런 식으로 몇 개 찾아가다 보면 그다음부터 말도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P가 6은 근데 되잖아. 7 넘어가고 8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점점 불가능. 그래서 12 하고 끝인 것 같거든. 2, 3, 6 몇이야? 11이야 답이? 답이 이 합이 맞네. 11이네. 이렇게 하고 끝인 것 같거든요. 그 뒤에는 없다라고 근데 확신을 할 수 있나? 그걸 모르겠네. 일단 원리는 알겠지.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공차에 배수면 돼. 해서 끝이 나는 거거든. 아니면은 이거는 첫째 항, 둘째 항만 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는 6P의 N-1승과 6P의 N승으로 가서 둘이 빼봐. 그거 자체가 공차에 배수면 돼요.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상관없고. 알았죠? 근데 이 뒤에 몇 개가 안 나온다고 해서 단정을 지으면 되나 안 되나? 난 그게 좀 애매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6 곱하기 p-1이) p의 배수가 되면 돼.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했을 것 같은데 2, 3, 6을 벗어나서 좀 큰 수들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그게 좀 고민이에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그지? 왜냐면 이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수가 너무 많고 너무 커지잖아. 뭐 소수 쪽으로 가면 11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큰 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너무 막 점점 커져가게 되면 적당히 약수가 몇 개 겹치겠지라고 하기에는 P와 P-를 바로 이웃하는 자연수기 때문에 약수가 생각보다 몇 개 안 겹치거든. 그치?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아무튼 알겠지?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 등비수열에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등차 수열에서 여러 항을 건너뛴 놈들과 같다. 즉 공차의 배수와 같다. 그래서 P 자체를 6과 P-의 약수로 잡아주는 거지. 그때 방법은 6의 약수들밖에 없음 하고 끝. 알았음? 해설도 짧지 이거. P분의 6도 자연스러워. P분의 6이 자연수로 넘어갔어. P분의 6? P분의 6이 왜 자연수지? 6 곱하기 P-1이 P에다가 적당한 배수꼴이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나? P분의 6 곱하기 P-1인데 결국 얘네들이 약수가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가 자연수가 되어야만 이게 자연수연이 될 수 있다. 약간 이 느낌으로 푼 것 같거든. 뭐 걔가 어떻게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풀이도 지금 대충 보니까 뭐 몇 줄 안 돼. 한 10줄 이내로 한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이런 원리로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알았죠? 일단 끝. 남은 시간이 20분. 연습을 충분히 아마 할 수 있겠지. 원리 합계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 개념 설명 한 4가지. 근데 그 중에서 유형 3가지가 다 똑같아. 그걸 이제 연습만 시키고 끝낼 거거든. 일단 원리 합계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자. 원리 합계가 의미가 뭘까? 원금,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을 우리는 원리 합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뱃돈 받으면 뭐 하냐? 엄마한테 뺏기지. 엄마가 뭐 하시냐? 통장에다 넣어두시지. 그럼 은행에 넣어두면 그게 그냥 저금통처럼 가만히 있냐? 아니잖아. 은행이 1년 넣고 2년 넣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자를 주거든. 그때 통장에 들어있는 총 돈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자, 그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2가지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는 단리법이고요. 하나는 독립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할 때 단수로 계산한다.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원금을 넣어. 그러면은 그 놈에 대한 너희들이 처음에 넣은 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녀석. 그게 단립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라 치자. 그럼 10,000원을 넣었어. 그럼 얼마? 1,000원을 10%는 너무 크다. 1%라고 치자 이자율이. 그러면은 10,000원을 넣으면 뭐 100원을 줘. 근데 그 다음 해에도 또 100원만 줘. 그 다음에 또 100원만 주는 거야. 계속 매해 100원만 주는 거. 그게 단립법. 그래서 처음에 얼마를 넣으면 A1을 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만큼 붙는다? A에 대한 이자 R배만큼. 그 다음 해 한 해가 또 지나도 AR만 준다. 한 해가 또 지나도 AR만 주는 거예요. 1년 지날 때마다 계속 AR 저 녀석만 주다 보니까 결국 이자는 뭐다? A 더하기 ARN. AR을 N번만큼 받았다. 그래서 A로 묶어서 어떻게?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립법이에요. 자, 이거는 참고로 상식으로 알고는 있어라. 근데 거의 99%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복리일 거다. 단리가 없는 건 아닌데. 알았죠? 그럼 복리는 뭐냐? 이걸 한글로 써줄 거 그랬나? 매년, 매해 또는 매월 주는 이자가 원금에 대한 이자. 근데
복리는 이자를 복수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해 지나서 원금이 있었어. 이자가 붙었겠지. 근데 그러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 통장에 들어있겠지. 그럼 그 다음 해는 그 합에 대한 이자를 다시 주는 거야. 알았음? 또 그 다음 해도 또 그러면 이자 또 붙었겠지. 그러면은 뭐야? 그놈에 대한 또 1%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로 계산해보자. 10,000원을 넣었어. 그럼 단리로 10%라고 하면은 1년 뒤에는 11,000원, 2년 뒤에는 12,000원, 3년 뒤에는 13,000원. 알았죠? 그런데 복리로 계산하면은 10,000원이 있었어. 첫 해에 1,000원을 받았어. 11,000원이 됐겠죠? 그놈에 대한 10%가 붙으니까 12,100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점점 차이는 커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 또 이놈에 대한 10%니까 1210 더해주면 얼마야? 13,310원? 벌써 310원만큼 차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붙는 게 단리와 복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복리는 어떻게 계산한 거다? 매년 이자를 제공할 때마다 항상 원리 합계를 계산합니다. 그 원리 합계에 대해서 이자를 다시 제공합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어. 이자 어떻게 돼 있겠어? 1 플러스 R배만큼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통장에 총 들어가 있겠지. 그때 그놈을 그대로 두고 그놈에 대한 R배만큼을 또 추가로 이자로 주는 거. 즉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무슨 꼴? 지수함수 꼴인 거야. 1차 함수가 지수함수야. 오래 넣어 놓으면 오래 넣어 놓을수록 점점 차이는 벌어질 거다. 이거는 상식을 알아두세요. 알았죠? 알았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이자는 99% 문제들이 싹 다 복리. 알았어요? 자, 어쨌든 그럴 때 두 번째, 이제부터 진짜 유형이다. 적금이 들어옵니다. 적금과 예금의 차이 아니야? 적금이 뭐고 예금이 뭐야? 어이구, 적자가 무슨 적자야? 어이구, 채원아, 적자가 무슨 적자야? 아이, 고이들 쌓을 적. 그래서 돈을 쌓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행에다 돈 넣는 게 뭐 너희들은 여러 가지 상품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적금은 예금과는 좀 달라. 예금은 그냥 한 번 돈이 생겨서 그냥 툭 넣어놓고 끝. 적금은 매달 월급에 얼마만큼씩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매달 또는 매년 돈을 집어넣는 거. 일정한 금액을 매번 쌓아가는 것을 적금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실생활에서는 뭐가 있고 매해 그냥 여윳돈을 남길 거야 해서 내 마음대로 막 넣는 게 있어. 알았죠? 근데 매해 똑같이 넣는 게 있고 그걸 이제 뭐 자율이출금식 적금이라고 하나? 어쨌든 자유적금과 정기적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90%까지는 아니고 한 70%, 80% 문제들은 매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라는 약속이 있다. 알았죠? 근데 실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거는 한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의 문제들이 꽤 많이 높은 비율로 넣는 금액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공식은 일정 금액 A1을 넣었을 때 공식이거든. 알았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다? 만들어 가세요. 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일단 매년 넣는다. 1년째부터 넣을 거야. 2년째가 있고요. 3년째가 있습니다. 쭉 해서 N년 동안 돈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돈을 이제 찾는 것까지 또는 언제 금액을 볼 건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은 여기 공식을 보면은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요새는 한자로 잘 안 쓰다 보니까 요걸로 구분해주면 된다. 매년 초에 넣을래, 매년 말에 넣을래. 그거를 나는 옛날 명칭으로 기수불과 좀 이따가 기말불로 한번 비교를 해줘 볼게. 기수불이 뭐냐면 매해 넣을 때마다 기간마다 머리 숫자거든. 초에 돈을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기말불은 이제 말에 넣는 거고. 그래서 1년 초, 2년 초, 3년 초, N년 초까지 돈을 넣을 거야. 얼마만큼씩 매년 똑같이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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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을 넣을 거예요. 근데 돈을 언제 찾는다? N년 말에 찾을 거야. 자, 하윤아, N년 초와 N년 말은 시간상으로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다? 1년만큼의 차이가 있다. 왜냐면 N년 초는 말 그대로 N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말하는 거야. N년 말은
N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999999초. 0.9땡은 1이잖아. 그래서 사실상 시기상으로는 n 플러스 1년 초랑 똑같다. 근데 왜 n년 말로 얘기를 하냐? n 플러스 1년 초면 돈 넣고 빼야지. 근데 말로 하는 이유는 이자는 받겠지만 1년이 지나서 이자는 받겠지만 돈을 넣기 직전에 찾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맞으면 돈 안 넣는다. 그것 때문에 n년 말에 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가 n년 말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해보시오를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접근 문제. 오케이? 자, 그때 여기서 또 하나 상식. 동현아, 이거는 상식이야. 자, 네가 이자율 5%짜리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매년 100만 원씩 넣는다고 쳐보자. 그렇게 10년을 넣어서 만든 통장. 근데 이자는 복리다. 이자가 붙으면 또 그거는 이자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하는 거야. 근데 자, 첫 해에 똑같은 5%라고 했죠. 5%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100만 원 넣었어. 그럼 걔는 가만히 둘 거야. 그럼 매해 원리학비가 계속 붙고 있다. 근데 두 번째 해에는 통장을 또 만들어. 5%짜리 똑같은 이율로. 그래서 또 100만 원을 넣었어. 세 번째 해는 또 통장을 똑같은 퍼센트, 똑같은 이율로 통장을 또 만들어서 또 100만 원 넣었어. 그 다음에도 또 만들어. 그렇게 넣은 거랑 한 통장에 다 때려 넣은 거랑 돈은 같을까 다를까, 동현아? 그렇죠. 198765 땡. 내 생각에 맞습니다. 똑같아요. 복리가 아니라 복리라면 너희들이 생각 좀 달리 해야 되겠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근데 복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자에 대한 이자 계속 붙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통장에 A1씩 계속 넣는 거지만 마치 다른 통장을 매번 만들어서 계산하는 것처럼 이 돈은 이자가 얼마가 되어 있겠니? 1 플러스 R배만큼 한 번 붙었을 거예요. 마지막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 있겠니? 1년 초에서 n 플러스 1년 초랑 똑같다 그랬지? n년이 흘렀으니까 n번 붙어 있겠지. 그 녀석들의 합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합은 어차피 우리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면 돼. 그래서 1 플러스 R의 공비네. 1 플러스 R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1승부터 n승까지니까 n개죠. 마이너스 1. 정리하면은 얘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았음?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액이 얼마만큼씩 이자가 붙고 있는지 어떻게 금액이 변했는지만 보시면 된다. 알았어? 그러면은 이 말불은 뭘까? 역시 해볼까? 1년 말에 2년 말에 돈을 넣을 거야. n년 말에 돈을 넣을 거야. 그래서 A 역시 A1씩 n번 넣었다. 그런데 언제 돈을 찾는다? n년 말에 찾는다. 그럼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넣자마자 그냥 일단 바로 뺍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얘 이자 얼마만큼 붙었어? 안 붙었죠? 그래서 1 플러스 R로 치면 몇 승? 0승. 오케이? 그냥 A라고 쳐도 되고. 그럼 얘는 몇 년이 흘렀어? n-1년이 흘렀죠. 그래서 그 녀석의 합을 볼 거야. 그럼 뭐만 달라졌어? 첫째 항만 A죠. 그래서 기말불은 그냥 첫째 항 자리에 A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외울 거야? 뭐하러 외워? 지금처럼 만들어 가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야. 더군다나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너희들이 알 거다. 이런 문제 안 나오진 않는데 이것만큼 자주 나오는 게 금액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 달라져. 이 A 자체가 다 달라져. 그래서 다시 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공식을 외운 사람들은 뭘 바꾸지? 고민하다가 다 틀려와.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음? 나오는 출제되는 빈도를 따져보면은 실제 학교 기출문제, 이 문제집 말고 문제집은 당연히 이게 많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면 조금 뻥카 조금만 섞어가지고 금액이 일정한 문제와 금액이 바뀌는 문제의 빈도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알았음? 알았음? 최근에 그 어느 학교였지? 고3 미적분반에서 미적분반이 아니다. 맞나?
고3 5월 모의고사인지 애들 학교 기출문제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모의고사인지 학교 기출문제인지에서 최근에 또 이게 나온 적이 있어. 미적분 과목으로. 뭐 그런 식으로 좀 자주 나오는 거고 걔네들의 문제가 금액이 일정한 게 아니라 금액이 바뀌는 거였어. 우르르 틀려왔지 또. 오케이? 그래서 만드세요. 이거를 그리면서 풀어주세요. 알았니? 이게 첫 번째 적금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개념 설명만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 풀 때마다 계속해서 이 그림 좀 그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개념 설명이 아니라 그냥 문제 풀입니다. 알았죠? 그 하나만 그냥 원래는 내가 풀어보세요 한 다음에 풀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없어서 내가 바로 풀게. 간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월 이후 매달마다 복리로 오케이 초 요거 중요하죠. 10만 원씩 금액이 항상 일정하게 맞죠? 그리고 4년이 흘렀어. 매월 넣는다. 1개월째 초에 얼마 넣을 거야? 10만 원. 단위는 만 원으로 갈게요. 그럼 2개월째도 초에 10만 원을 넣어. 몇 개월? 48개월째 초에 10만 원을 넣었어. 그럼 4년 후 48개월째 말의 적립금액을 찾아주세요. 월 말이죠. 연말이고. 그래서 48개월째 말에 돈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자 한 번 붙었네. 1%였지? 1.01 한 번. 그럼 여기서는 1.01 몇은? 48승. 그 녀석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쪽에 47이냐 48이냐 49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체 돈 넣은 게 48회이기 때문에 우리 등비술의 합공식 쓸 때 첫째 항만 좀 신경 써서 써주면 그 뒤에 공비의 몇 승? 이거는 사실 항의 개수로 보잖아. 얘네들의 개수를 꼭 세야 되냐? 얘네들의 개수랑 똑같아. 돈을 넣은 횟수 48회. 알았죠? 그럼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에요. 끝. 1.0 넣어서 계산해주면 분모는 0.01. 10 곱하기 1.01. 0.6. 끝. 알았음. 그럼 이제 소점 2개 떼는 용도로 얘네들도 사용해버리고 나면은 끝났죠? 얼마예요? 606만 원.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나도 여기서부터 풀이 시작이다. 너희들도 여기서부터 풀이 시작해달라. 외우지 좀 말고. 알았지? 외우는 것 자체가 무조건 별로야 라는 건 아닌데 원리는 알고 외우세요. 만약에 외우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가면 돼. 여기 있네 바로. 1411번 봐봐. 이게 노말이야. 학교 기출문제에서 꽤나 자주 나오는데 뭐야? 둘째부터 적립금액 자체를 3% 늘리고 있잖아. 매년 넣는 금액 자체가 바뀌어. 근데 지금은 이것도 0.03, 얘도 0.03. 그나마 쉽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3%씩 이자율을 주는데 여기서는 1%씩 감소시키고 있을 거야. 돌아버려요. 알았죠?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너희들이 만나거든. 아무튼 근데 자 적금 끝. 두 번째 어떤 문제로 가냐면 상환. 상환이 뭐예요? 빚. 카드 대출. 빚. 또는 뭐 자동차 살 때 뭐하냐? 말 그대로 그 할부하잖아, 할부. 할부. 상환. 할부가 뭐예요? 카드사가 대신 돈 내준 다음에 우리는 카드사한테 천천히 주는 거지. 오케이. 자, 상환도 원래는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다. 뭐 매해 내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 늘리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매년 매월이라고 하죠. 매월 일정한 금액씩 갚을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하다? 적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있지. 적금도 목표치는 있을 수 있다. 10년 후에 뭐 몇만 원짜리 살려고 돈을 적금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 그냥 목표치가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상관은 무조건 목표치가 있지. 내가 현재 빌린 금액. 맞죠? 자,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의 단어만, 하나의 용어만 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은 게 우리 그 10년 전에 100만 원이랑 현재의 100만 원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왜요? 말 그대로 현금 가치가 달라졌잖아. 그 현금 가치가 왜 달라져?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뭐 경제 성장률도 포함하고 뭐 해외 전 세계 성장률도 확인해서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비 원화의 그 환율 이런 거 계산하고 뭐 기타 등등 막 따질 거 아니야.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고 맞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 수학에서는 그 현금 가치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에 돈을 넣었다면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은행 이자를 딱 하나의 요소만 보고 현금 가치를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 돈을 빌리는 현재가 있겠지. 맞죠? 그리고 1개월째부터 돈을 열심히 갚아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씩? 매월 똑같은 금액씩. 그래서 N개월 할부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뭐야? 여기는 A1, A1, 점점점점 A1. 그때 마지막에 A1을 딱 내자마자 다 갚았어요 하고 종료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적금으로 치면은 항상 기말불처럼 푼다. 알았죠? 마지막에 돈을 넣고 끝이기 때문에 여기를 현금 가치를 맞춘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이제 이자가 붙었다 치면은 1 플러스 R의 0승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승? N-1승이 됐겠지. 그 녀석들을 쭉 더하는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돈을 줬으면 돈을 받은 그 물건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은행에 넣었다면 얼마가 되어 있을까? 맞죠? 그게 처음에 빌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랑 같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그럼 내가 양아치지. 갚을 때는 은행 이자율까지 고려해서 갚아놓고 줄 때는 왜 10년 전에 왜 N개월 전에 1,000만 원을 맞춰? 그러면 현재 뭐가 있다? 현재 빌린 금액이 얼마? B1이 있을 겁니다. 그럼 B1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얘가 내가 줄 때마다 은행에 넣은 돈과 만약에 처음에 돈을 넣었을 때의 은행에 넣은 돈은 같아져야지. 맞죠? 그래서 B1 또한 은행에 똑같은 이자율로 똑같이 넣어. 그때 N승이 되면은 요 놈의 합과 등비수를 하겠죠? 요 값이 뭐 하면 된다? 같아진다라고 푸는 게 상환입니다. 그래서 현금 가치를 여기로 맞추는데 내가 빌린 금액도 걔가 처음부터 그냥 나한테 안 빌려주고 받았다면 은행에 넣었으면 이만큼. 내가 A1씩 매번 줄 때마다 은행에 넣고 은행에 넣고 은행에 넣어서 그걸 다 더한다면 그 둘이는 같아요라는 식으로 식을 세워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적금에 어떻게 보면 기말불에다가 목표치 하나만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음? 이게 상환이다. 알았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연금이 있어요. 너네 금메달 연금 이런 거 들어봤냐? 국민연금은 당연히 들어봤을 거고. 연금이라는 게 있음. 연금. 뭐예요? 말 그대로 금메달 연금. 내가 금메달 땄으면 오늘부터 10년 동안, 뭐 오늘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줄 거야. 연금 복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연금 복권 아니야? 몇 개월인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인가 5년 동안인가 뭐 10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나한테 주는 거. 그게 연금 복권이거든. 오케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이거를 목돈으로 받아가지고 나 투자하고 싶어. 또는 가게 차리고 싶어. 그런 걸로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그냥 현재가 있어요. 다음 해부터 매년 일정한 금액씩 받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이거 매월이기도 하다. 일정한 금액씩 받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근데 현재 땡겨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니? 그래서 B를 구해봐. 이게 목적이거든. 그럼 현금 가치를 애들이 뭐 하냐면 전부 다 현재로 맞추고 있어요. 근데 현금 가치는 사실 현재로 맞추든 1년째로 맞추든 심지어 5년째로 맞춰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계산하기 편한 놈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래서 문제집은 참고로 문제집은 어디로 맞추냐면 현재로 많이 맞춥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현재 받자마자 은행에 넣은 거랑 얘를 받을 때마다 은행에 넣은 게 같아진다라고 해서 N년째로 맞추면 돼. 그러면 적금과 상환과 연금의 문제를 거의 똑같이 푸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나는 항상 여기를 맞춰줍니다. 이거까지 빨간색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얼마? 얘는 이자 안 받았어. 얘는 이자 받겠지. 은행에 넣었다면. 그 녀석들의 합과. 또 다시 한번 뭐? B1을 받자마자 넣었을 때. 이자 n번 붙었겠죠? 그 뒤를 같아지면 됩니다. 대신에 미지수는 달라. 여기서의 미지수는 얼마야?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B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매달 얼마씩 내면 될까? 를 일반적으로 물어보거든. 목표치는 당연히 있고 현재 빌린 금액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서 알았음? 그 미지수가 다른 것뿐 사실은 두 유형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결국 크게 보면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적금과 상환 및 연금. 나는 그래서 상환과 연금을 한 방에 설명해요. 같은 유형으로 설명해요. 한 방에가 아니라. 미지수의 위치만 달라진 거지. A를 구할래? B를 구할래? 알았음?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원리학의 단원입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 정도 더 풀고 요 연금이나 상환 하나 정도 풀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가끔씩 너희들이 질문하는 게 그래서 예금은 뭔데? 이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적금은 뭔지 알겠지 이제? 매달 똑같은 거 넣는 거. 예금은 뭐야? 한 번 넣고 끝. 로또 당첨 같은 거. 오케이? 가끔이지만 이게 예금도 물어보는데 예금 딱 나오자마자 애들이 어떻게 풀어요? 이러고 있다. 예금 했어 안 했어 지금 오늘? 이미 했어요. 예금 어디 있게? 넣고 끝. 오케이? 넣고 계속 이자 받는 거. 이게 예금이야. 이미 했는데 예금이란 말을 안 해줬다고 해서 예금 이건 어떻게 풀어요 하는 애들인데 그냥 이거야. 알았죠? 요 기초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집들이 있거든. 이게 마플은 아마 없을 거야. 근데 그 저기 뭐야 뭐 센이나 RPM 같은 거 보면 제일 앞에 A 단계 제일 기초 문제 있지. 그런데 보면 예금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 그때 애들이 질문하길래 하는 얘기. 이건 예금, 아까 그거는 적금. 알았죠? 이거 가지고 숙제 잘 풀어와 보세요. 그럼 오늘 끝. 오케이? 이 대답이 뭔가 시큰둥한데 하나 더 풀까? 아이고.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하면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알았지? 네, 빠이빠이.